안녕하세요. 연세 마이덴치과 교정과 전문의 이예슬 원장입니다. 오늘은 케이스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무턱이 심해서 수술까지도 고려를 했지만 브라켓 교정으로 해결한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위에 송곳니 2개가 덧니로 났다는 주소로 내원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오른쪽 왼쪽 송곳니 모두 덧니로 많이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가 전체적으로 많이 삐뚤빼뚤한 모습이 관찰됩니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 치아는 개수대로 다 있고 사랑니도 4개 모두 다 있고요.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덧니가 조금 많이 심한 편이고, 아래 같은 경우에도 치아가 많이 삐뚤빼뚤하고 특히 이제 작은 어금니, 소고치 부위에서 치아가 많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요. 아래 앞니를 보시면은 척추 경추 있는 부분 때문에 정확하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뿌리가 굉장히 짧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아래턱이 워낙에 작아서 아래 앞니가 앞으로 많이 뻗어지면서 뿌리가 좀 짧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옆모습, 앞모습 방사선 사진이고요. 옆모습 사진 분석해 보았을 때 윗턱, 아래턱 차이가 8도 정도로 굉장히 크게 많이 났었고요. 윗턱이 정상보다 더 많이 발달하고 아래턱은 많이 들어간 모습. 지금 보시면 하악지의 길이 자체도 굉장히 짧은 편이고요. 앞니 각도 보시면은 위에 앞니는 약간 뻗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정상 범위에 가깝지만 아래 앞니가 상대적으로 많이 뻗어져 있어서 지금 아래턱이랑 각도를 비교했을 때 정상 각도가 원래는 95도 정도거든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8.9도, 거의 110도여서 굉장히 많이 이가 앞으로 뻗어져 있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이거는 아래턱 자체가 뒤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들끼리 물리는 거를 보상을 하기 위해서 아래 앞니가 앞으로 많이 뻗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입술 나온 정도는 코끝, 턱끝 기준으로 봤을 때 윗입술, 아랫입술 모두 나온 편이었고, 실제적으로 입술이 진짜로 많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아래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나와 보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모습 사진을 봤을 때는 이제 횡적인 부조 하나, 그 다음에 비대칭은 크게 심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진단을 했습니다. 처음 사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앞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삐뚤빼뚤하고 교합이 전체적으로 안 맞는 모습, 그리고 아랫니가 조금 많이 덮여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요. 왼쪽 오른쪽 교합면 사진을 보았을 때 어금니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쓰러져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어금니가 양쪽에서 다 거꾸로 물리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그 앞니의 위아래 앞뒤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서 8mm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저희가 분석을 했거든요. 정상 범위가 2에서 3mm이기 때문에 윗니, 아랫니, 앞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골격적으로 윗턱, 아래턱도 앞뒤 차이가 그만큼 많이 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가 물리는 것도 원래는 위에 있는 어금니들이 아래 어금니보다 치아 반개 정도는 조금씩 뒤로 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맞물리거나, 또 왼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위에 있는 어금니들이 약간 더 앞으로 위치해 있는 것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교합면 사진을 봤을 때에도 앞니뿐만 아니라 어금니까지 전체적으로 삐뚤빼뚤해서 위치가 안 맞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위에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발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왜냐면 지금 성인인 환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까지 고려할 정도로 골격적인 차이가 심하지만 사실 환자분은 수술을 원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골격적인 차이를 보상하면서 절충하는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 치아는 무조건 발치를 해야 된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앞니가 최대한 뒤로 많이 가야 앞뒤 차이 나는 것도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위에는 송곳니 바로 뒤에 있는 치아를 발치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니가 많이 앞으로 뻗어진 것도 있고요. 어금니 물리는 게 잘 안 맞고, 그 다음에 작은 어금니 부위에서 쓰러진 부분, 이 부분들도 다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이라서 공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치를 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우선은 발치를 하면 돌이킬 수가 없고, 지금 앞뒤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위에만 먼저 발치를 하고 배열을 하면서 지켜보다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아래 치아도 이제 두 번째 작은 어금니를 발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치료 경과 사진 보여드리면은 지금 8개월 됐을 때 사진이고요. 위에 치아는 발치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발치를 먼저 한 다음에 치아 배열을 했기 때문에 삐뚤빼뚤한 앞니가 가지런하게 배열되면서 발치했던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위에 발치 공간은 지금 많이 남지 않은 것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배열하면서 지켜보다가 아래도 결국에는 발치를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래 발치한 지 얼마 안 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래는 아직 배열을 진행하는 중이고요. 위에 같은 경우는 위에 미니스크류를 양쪽으로 심어서 어금니를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앞니만 뒤쪽으로 많이 오면서 이제 앞뒤로 차이로 나는 것도 개선을 하고 위아래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수직적으로도 위로 올리면서 발치 공간을 닫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14개월차 되는 사진이고요. 위에 앞니는 아직까지 다 다치지는 않았지만 위에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많이 줄어든 모습이고 아래 어금니 같은 경우에도 발치를 해서 공간을 닫고 있는 중이고 공간이 이전 사진보다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사진에서 어금니 물리는 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금니 물리는 것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위에 같은 경우에는 앞니를 최대한 뒤로 밀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앞니, 어금니 반반 정도로 닫을 수 있게끔 개선을 해서 지금 이가 물리는 것도 점점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앞니 물리는 거 보시면 앞뒤 차이 많이 좋아졌고 위아래 차이도 많이 좋아져서 거의 양호한 모습 관찰됩니다. 21개월차 사진에서는 위에 있는 발치 공간은 거의 다 닫혔는데 앞니 사이가 조금씩 벌어져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요. 아래에 발치한 공간은 오히려 다 닫힌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지금 아래가 공간이 다 닫혔는데 위에가 살짝 공간이 벌어진 거는 지금 아래 앞니가 조금 사이즈가 그 위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좀 커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래 앞니가 워낙에 앞으로 많이 뻗어져 있어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면 좋은 케이스였기도 했고 위에 공간이 남고 아래 치아 사이즈가 좀 큰 편이었기 때문에 아래 앞니에 이제 스트리핑이라고 하는 치관 삭제를 통해서 치아 사이즈를 조금씩 줄이면서 위에 공간도 마저 잘 닫을 수 있도록 하고 아래 앞니의 각도도 더 정상에 가깝게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치료 종료한 시점은 이제 31개월, 총 2년 반 정도 교정을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교정 끝난 시점에서 보시면 발치했던 공간 모두 다 잘 닫혔고 그 다음에 치아 가지런하게 잘 배열됐고 이가 물리는 것도 어느 정도 교합에 맞게끔 잘 물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정했던 과정에서 정면 사진 한번 비교 보실게요. 처음에 비교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이가 가지런하게 점점 물리고 그 다음에 발치 공간도 닫히면서 앞뒤 차이 많이 났던 거, 위아래 차이 많이 났던 거가 점점 더 개선이 되면서 처음과 마지막 사진 비교해 보시면은 이제 아래 앞니가 처음에는 깊게 물려서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 충분하게 잘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드라인도 거의 일치한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삐뚤빼뚤한 모습들도 가지런하게 모두 배열이 되었습니다. 옆모습 살펴보시면은 위에 같은 경우에는 미니스크류를 사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앞니를 뒤로 밀 수 있도록 교정을 시행을 했고요. 처음 사진과 마지막 사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앞뒤 차이 나는 것도 많이 개선되고 위아래 차이 나는 것도 많이 개선되고 어금니 물리는 것도 예전에는 위에 어금니가 아래 앞니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앞으로 나온 이거 부정교합이었다면 지금은 이가 가지런하게 지그재그로 어금니가 잘 물리는 1급 교합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교정을 진행을 해서 이가 가지런하게 잘 물리면서 어금니 물리는 것도 개선이 됐고 앞니 물리는 것도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옆모습 방사선 사진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입술이 나온 정도나 앞니 각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보통 6개월마다 한 번씩 사진 찍어서 비교를 하고요. 이제 발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처음에는 입술 나온 정도나 이런 것들은 크게 차이가 없고 오히려 브라켓을 붙이면서 약간은 아래 입술이 더 나온 듯한 양상도 보였는데 발치를 진행하고 발치 공간 폐쇄를 계속 진행하면서 입술이 자연스럽게 점점 더 뒤로 들어가서 프로파일 자체도 예전에는 이제 턱 자체가 모턱이고 그 다음에 아래 입술이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앞으로 튀어나온 안무였다면은 아랫입술에서 이제 턱 쪽으로 넘어가는 라인이 점점 자연스러운 S자 라인으로 변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앞니 물리는 것도 앞뒤 차이, 위아래 차이 모두 많이 났던 것들이 다 정상 범위로 개선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아쉬웠던 것들은 위에 앞니 같은 경우는 처음보다 각도가 약간 감소해서 정상 범위로 딱 맞아졌는데 아래 앞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워낙에 이제 앞으로 뻗어졌던 게 심했어서 교정 후에도 아주 크게 개선된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골격적으로 아래 턱 자체가 작은 것을 저희는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턱의 위치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처음보다 약간 줄어든 정도로 이제 아래 앞니 각도가 개선된 것에 만족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요. 아래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큰 어금니 이동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발치를 하고 교정을 시작을 했고요. 교정 중간에 발치를 한 치아들은 다음과 같이 4개 치아를 발치를 했습니다. 교정이 다 끝난 후에 보시면은 치아 가지런하게 잘 배열됐고요. 앞니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짧아 보이는 거는 실제적으로 뿌리 자체가 많이 흡수된 건 아니었고, 아까 이제 옆모습 방사선 사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앞니가 앞쪽으로 많이 뻗어져 있어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상에서는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이상은 없는 상태였고요. 특히할 만한 사항은 왼쪽 위에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앞에 있는 어금니에 좀 걸려서 만약에 이 상태로 교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면 아마 더 나오지 않고 이대로 걸려있는 상태로 유지가 됐었을 텐데, 위에 치아를 발치하면서 교정을 진행하고 최대한 앞니를 뒤로 넣는 교정을 하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어금니가 약간 앞으로 쏠리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치아가 걸려있던 게 자연스럽게 해소되면서 치아가 맹출이 된 모습, 앞에 치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맹출이 됐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맹출을 하면은 이제 이거는 어려운 발치가 아니라 단순 발치로 쉽게 발치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사랑니는 지금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더 많이 맹출이 돼서 발치할 정도가 되면은 그때 발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교정 전 후의 앞모습 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 사진, 교합이 바르게 잘 물리고 이제 이도 가지런하게 잘 물리는 모습 확인되고요. 위아래 교합면 사진에서도 이제 삐뚤빼뚤했던 치아들 가지런하게 잘 물리고 악궁도 비교적 대칭적인 모양으로 잘 마무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20대 중반 정도의 교정을 시작해서 한 2년 반 정도 걸렸는데, 만약에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초등학생, 중학생 때쯤에 왔더라면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위턱이 더 많이 발달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아래턱이 뒤로 들어간 게 워낙에 심한 케이스였어요. 성장 가속기라고 해서 키가 많이 크는 시기, 초등학교 한 1, 2년 전쯤에 뺐다 꼈다 하는 교정 장치를 좀 껴서 아래턱의 성장을 유도하는 성장 교정을 했었으면 훨씬 이제 골격적인 부조화가 많이 개선이 됐었을 거고, 중고등학생 때쯤에 2차 교정을 해서 치아를 가지런하게 했었으면 어쩌면 발치를 안 하고도 교정을 할 수 있었을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교정을 한 게 뭐 결과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교정 자체로는 잘 된 교정이긴 하지만 최적의 타이밍을 이제 놓쳐서 성인 때 한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더 일찍 시작을 했었으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더 이상적으로 교합을 맞추면서 이제 아래 앞니가 뻗어진 것도 사실 많이 개선은 안 됐거든요. 그런 것들도 개선을 더 할 수 있고, 또 잇몸뼈에 맞는 위치에 치아가 각도가 위치를 해야 더 오래 유지할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아래 턱 골격 자체가 작으니까 잇몸은 여기 있는데 이는 이렇게 뻗어져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잇몸의 그 하우징 안에 치아가 위치하지 못하고 벗어나 있으면 아무래도 잇몸 퇴축이나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 지금 상황에서, 지금 나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교정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런 비슷한 케이스, 무턱인 어린이 자녀분이나 이런 분이 계시는 분이라면은 보통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에는 전체적으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찍고 연구치 개수나 이런 것도 확인하고 교정을 해야 되는 상태인지 부정교합 정도를 확인해서 검진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거든요. 교정 전문 치과에 내원을 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케이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